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주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세션을 발표하게 된 김가림입니다. 저희 발표 제목은 배달의 민족 전체 주문 데이터 서비스 중단 없이 도큐먼트 DB로 전환하기인데요. 사실 너무 할 말이 많았는데 디테일을 빼고 줄인 버전입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제목은 2천만 명이 넘게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의 수십 테라바이트 규모의 전체 주문 데이터를 서비스 중단 없이 주문건 유실 0건으로 운영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도큐먼트 DB로 전환하면서 이를 통해 약 45%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였습니다. 너무 길긴 했죠? 장황하게 말씀드린 만큼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세션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DBA,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서 이번 마이그레이션을 저희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문팀 서버 개발자인 수영님이 백엔드 개발자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몽고DB나 도큐먼트DB를 서비스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세션이 들으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트 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회사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책임지고 있고 MySQL, 포스트그레스, 레디스, 도큐먼트DB, 다이나모DB 등등 다양한 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몇 년 전에 개발자를 위한 레디스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 팀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몽고DB를 도큐먼트DB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주문 서비스가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시겠지만 운영 포인트가 많을수록 신규로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영 환경을 단일화해서 편의성을 높이고 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비용도 따져보니 도큐먼트DB로 전환했을 때 상당한 절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걸로 시뮬레이션 됐고 특히 주문팀에서 몽고DB의 고유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확인을 해서 이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마이그레이션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문 시스템이 배달의 민족의 핵심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전체 서비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십 테라바이트 규모의 모든 주문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건의 데이터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은 돌아보니 이렇게 4개의 페이지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관을 진짜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체크하고 어떤 식으로 이관할지 구조를 결정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플래닝 과정은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또 일정을 계획하는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이었고 전체 데이터를 이관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관한 데이터를 검증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큐먼트DB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이슈 없이 전환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도큐먼트DB로 전환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시기였는데요. 기존의 몽고DB를 사용할 때 저희는 샤딩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4개의 샤드로 나뉘어져 있었고 샤드별 리플리카가 2개씩 있었고 몽고스도 추가로 띄어져 있었습니다. 도큐먼트DB는 기본적으로는 단일 샤드인데 신규로 비교적 최근에 엘라스틱 클러스터라는 멀티 샤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큐먼트DB로 갈 때 단일 샤드로 갈지 아니면 기존처럼 멀티 샤드로 갈지 먼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관건은 몽고DB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그대로 도큐먼트DB로 옮겼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는데요. CDC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CDC가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CDC 레그가 발생하진 않는지, 아니면 도큐먼트 DB의 CPU 등 리소스 부하가 너무 크진 않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하 테스트에서는 두 아키텍처에서 모두 기존 트래픽을 받아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운영 환경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결국 멀티샤드가 아닌 단일 샤드로 가겠다고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엘라스틱 클러스터, 독DB의 멀티샤드 구조에는 아직 제약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샤드를 변경할 때 불안전했고 또 모니터링 기능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슬로우 쿼리 같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도구가 없었고 클러스터별로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능적인 제약은 있었지만 단일 샤드 구조로 운영할 수 있다면 안정성 측면에서 도큐먼트 DB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실제 운영 데이터를 어떻게 이관했는지 그 계획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약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관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덤프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중단 없이 진행해야 했고 실시간으로 쌓이는 데이터도 빠짐없이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즉 복제 과정이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비스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한 뒤 두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에서 왼쪽이 몽고DB, 오른쪽이 도큐먼트 DB입니다. 주문이 생성된 뒤 특정 시점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 따라서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덤프로 빠르게 이관하고 변경이 발생하는 구간은 CDC로 이관하면서 두 구간을 겹치게 운영해서 서비스 영향 없이 안전하게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단계입니다. 앞서서 세운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몽고DB 데이터를 도큐먼트 DB로 실시간 전송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방식은 CDC를 활용한 복제입니다. CDC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체인지 데이터 캡처, CDC는 데이터베이스의 삽입, 수정, 삭제 같은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래서 캡처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변경 데이터는 카프카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달되고 또 처리 과정을 거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분석 플랫폼 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MySQL에서 포스트그레스로 가던가 아니면 몽고DB에서 MySQL로 하던가 이런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실시간 동기화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설명하면 화면 중앙의 그림처럼 먼저 몽고DB 소스 커넥터가 몽고DB의 변경 이벤트를 감지해서 카프카로 전달하고 카프카는 이를 중간 버퍼로 받아서 몽고DB 싱크 커넥터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큐먼트 DB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때 소스 커넥터에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프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키를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를 동일 파티션으로 보내서 순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다른 파티션으로 전송될 수 있어서 메시지 간 순서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300인 주문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 생성 이벤트가 카프카 파티션 A로 보내졌을 때 추가 설정 없이는 같은 데이터의 변경 이벤트가 이렇게 다른 파티션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설정은 카프카 데이터의 키를 도큐먼트의 아이디가 아니라 변경 로그의 아이디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변경 이벤트가 먼저 처리되고 그 다음은 생성이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커넥터 설정을 수정해서 이벤트의 키 값을 도큐먼트의 아이디로 고정해야 데이터 순서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으니 실제로 CDC 구성을 시도하실 분들은 이 설정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둔 뒤 대량 데이터를 이전했습니다. 몽고 덤프와 몽고 리스토어를 사용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특정 기간 단위로 데이터를 덤프하고 자동으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몽고스에서 덤프를 받았고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컨더리에서 데이터를 덤프해 올 수 있도록 화면과 같이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대량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타입 불일치로 인한 데이터 누락이었습니다. 덤프 시 이관 기준으로 사용하는 created at field를 날짜 조건으로 비교를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 필드가 문자열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덤프하는 쿼리 조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원인을 확인해서 문자열로 비교하도록 스크립트를 수정해 다시 이관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크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정합성 오류였습니다. 몽고DB에서는 샤드 간 데이터 분포를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청크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몽고 덤프로 백업을 진행하면 일부 데이터가 이동 중이라서 덤프 결과에 누락되거나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백업을 진행하다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몽고DB 공식 가이드에 따라서 청크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간에는 백업을 하지 않도록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다시 이관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인덱스 생성 중 로컬 스토리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인덱스 생성 실패 이슈입니다. 저희는 이관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인덱스를 미리 생성하지 않고 데이터 이관이 모두 완료된 뒤에 생성을 진행했습니다. 도큐먼트 DB는 인덱스를 만들 때 인스턴스의 로컬 스토리지를 작업 공간으로 임시 사용합니다. 클라우드워치의 프리 로컬 스토리지 지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덱스 빌드를 하는 중에는 수치가 떨어지고 완료 또는 실패한 뒤에는 그 데이터가 정리되면서 여유 공간이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8개 필드로 구성된 복합 인덱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로컬 스토리지 용량 부족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스턴스 사양을 최고치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서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이후 AWS에 문의한 결과 현재 제공되어 있는 인스턴스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 내부 티켓을 통해서 추가 스토리지 증서를 요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뒤에 인덱스 생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도큐먼트 DB에서 인덱스를 생성할 때 vCPU나 메모리뿐만 아니라 로컬 스토리지 용량 역시 중요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건데요. 저희처럼 테라바이트 단위로 하나의 컬렉션을 크게 유지하고 또 인덱스의 개수도 이렇게 많이 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이관이 끝난 후에는 DBA와 개발팀이 함께 운영 데이터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은 전체 데이터 건수와 주요 쿼리 성능을 점검했고 개발팀에서도 서비스단의 검증을 통해 몇 가지 성능 이슈를 리포트해 주셨습니다. 그중 주요 이슈는 저희가 추가로 분석해서 원인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개발팀의 검증 방식은 뒤에서 수영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리포트 받은 이슈 중 가장 큰 문제는 인덱스 선택 오류로 인한 성능 저하였습니다. 인덱스가 몽고DB와 도큐먼트 DB에 모두 동일하게 생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몽고DB에서는 5초 이내로 완료되던 쿼리가 도큐먼트 DB에서는 비효율적인 인덱스를 잘못 선택하면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성능 저하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 팀이 마침 다른 서비스의 이슈로 플래너 버전 2 테스트를 AWS로부터 받은 상황이라서 주문 도큐먼트 DB에도 V2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버전 2에서는 몽고DB와 동일한 인덱스를 선택해서 빠르게 쿼리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능 저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AWS와 협의해서 정식 배포 이전 버전임에도 운영 서비스에 선 적용했고 이후로는 동일한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배포가 완료돼서 기본이 버전 2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큐먼트 DB 내부 엔진 버그로 인한 인덱스 중복 생성 이슈도 있었는데요. 개발팀에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을 진행하던 도중에 특정 쿼리에서 중복된 데이터가 반환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ID로 직접 조회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덱스를 사용해서 조회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조회됐기 때문에 특정 인덱스 사용 시에만 발생하는 문제로 좁혀서 분석을 했습니다. AWS와 공동으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도큐먼트 DB 엔진에서 병렬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로직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16TB 이상 대용량 컬렉션에서 인덱스 페이지를 계산할 때 오류가 발생해서 중복값이 생성되는 문제였고 전 세계적으로 우아한 형제들이 최초로 보고한 사례였습니다. 이 이슈는 패치가 나와서야 해결될 수 있었고 이후 AWS 도큐먼트 DB 패치 노트에 공식 반영되어서 대용량 컬렉션 인덱스 생성 시 발생하던 오류가 픽스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쿼리 성능 검증 및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인덱스 구조를 점검해서 비효율적이거나 사용되지 않은 인덱스를 정리하고 삭제했습니다. 특히 주문팀의 경우 하나의 큰 문서를 사용하는 구조라서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컸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덱스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쿼리만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새로운 걸 무작정 추가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조건에만 적용되는 파셜 인덱스를 생성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쿼리 로직도 함께 개선했는데요. 불필요한 조건을 제거하면서 쿼리 수행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몽고DB 대비 느렸던 쿼리 대부분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개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데이터를 어떻게 이관했는지, 그리고 이관 이후의 검증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개발팀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검증을 진행했고 어떤 이관 전략을 사용하셨는지 수영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먼트 DB 전환 백엔드 부분 발표를 맡은 푸드주문 서버 개발팀 박수영입니다. 앞서 가림님께서는 DBA 관점에서 몽고DB에서 다큐먼트 DB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과정과 겪었던 이슈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적용했던 내용들에 대해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해보면요. 저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에서 푸드 주문 백엔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푸드 주문은 아래 그림과 같이 홈 화면의 음식 배달 카테고리에서 일어나는 주문을 푸드 주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희 팀에서는 장바구니부터 주문서, 주문 내역, 배달 현황 등 음식 배달 주문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위 질문에 답을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저희 팀에서 몽고DB에서 다큐먼트 DB로 옮기는 게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저희 팀의 몽고DB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몽고DB와 다큐먼트 DB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왜 이관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를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했는지 공유드리려고 해요. 마이그레이션 계획 잡았을 때 설정했던 개발 목표와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공유드리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관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이후 이뤘던 것을 공유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드 주문은 다큐먼트 DB로 옮기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가림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일원화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전사에서 다큐먼트 DB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푸드 주문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마지막이었던 사유는 몽고DB 사용이 가장 많고 데이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푸드 주문은 매일 약 수백만 건의 주문이 발생하고 이를 몽고로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몽고에는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샤딩으로 데이터를 분산 관리해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CQRS 아키텍처를 적용해 사용 중입니다. 위 장표는 재작년 우아콘에서 저희 팀이셨던 홍구님이 발표해 주신 자료인데요. 저희 팀에서 어떻게 몽고DB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커맨드는 RDS에 그리고 쿼리는 몽고DB에서 조회해서 사용하고 있고 RDS에 있는 주문 데이터를 하나의 다큐먼트로 몽고DB에 싱크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복잡한 쿼리들이 몽고DB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현황으로 봤을 때 다큐먼트 DB로 이관 시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첫째로 성능이었는데요.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관 후에도 동일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보장해야 됐고 두 번째는 기능이었습니다. 몽고DB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다큐먼트 DB에서도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다큐먼트 DB는 몽고DB와 유사하지만 샤딩을 지원하지 않고 일부 지원하지 않는 연산자, 인덱스도 있고 리트라이 라이트와 같이 지원하지 않는 프로퍼티 등 차이점이 있어 동일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세한 기능 차이점은 아래 링크에 공식 문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장표는 샤딩이 없어도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까를 검증하기 위해 DBA께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내용인데요. 앞서 가림님께서도 공유해 주셨듯이 다큐먼트 DB에서도 몽고DB의 샤딩과 비슷한 엘라스틱 클러스터 기능도 있지만 여러 제약 상황으로 리플리카 셋을 사용하기로 했고, 다큐먼트 DB의 리플리카 셋과 몽고DB를 비교해 성능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동시 스레드별로 분당 처리량을 보여주는데요. 데이터 결과만 보면 스레드가 높아질수록 아틀라스 몽고가 좀 더 좋은 처리량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큐먼트 DB도 스펙을 한 단계 높이면 몽고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펙을 놀리면 성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테스트의 목적이 몽고DB가 더 빠르다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큐먼트 DB로 이관해도 동등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동일한 스펙에서 동시성 및 트래픽이 커질수록 몽고DB가 성능이 더 좋지만 다큐먼트 DB도 인스턴스 스펙을 상향하면 비슷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더 절감이 되고요. 이 밖에도 가림님께서 CDC를 사용해 실시간 쓰기 부하를 주면서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도 있었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읽기 전환 전략을 통해 실시간 조회 부하를 받아보면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읽기 전환 전략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중인 기능은 대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미지원 인덱스 키워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사용하는 쿼리들을 전수조사해 미지원 기능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몽고는 지원하지만 다큐먼트 DB는 지원하지 않는 속성 중에 리트라이 라이츠가 있는데요. 이는 쓰기 중 네트워크 또는 일시적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재시도해주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카프카 이벤트로 RDS 주문을 몽고DB에 싱크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재시도를 하고 있어 해당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커서의 맥스 타임 밀리세컨즈와 노 커서 타임아웃 설정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가야 했는데요. 저희 푸드 주문 시스템에서는 매일 많은 배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 스프링 배치에 커서 기반한 아이템 리더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큐먼트 DB에서 커서 설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다큐먼트 DB에서 커서 타임아웃 관련 속성 중 고려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맥스 타임 밀리세컨즈입니다. 맥스 타임 밀리세컨즈는 쿼리를 수행하는 데 드는 최대 시간을 의미하고, 이는 다음 겟모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초기화되어집니다. 해당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설정됩니다. 두 번째는 커서 타임아웃 밀리스인데요. 이는 다큐먼트 DB의 마지막 배치를 보내고 다음 겟모 요청이 오기까지의 커서를 몇 밀리세컨즈까지 살려줄지에 대한 유유 커서 타임아웃입니다. 해당 값은 10분으로 고정되어 있고 변경할 수 없는 값입니다. 이때 쿼리를 수행하는 데 드는 최대 시간인 맥스 타임 밀리세컨즈 값이 무제한이라 하더라도 유효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배치 이후에 그리고 다음 겟모 요청 이전까지 10분 이상이 걸리게 되면 커서의 유효 시간 타임아웃으로 인해 커서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몽고DB의 경우 노 커서 타임아웃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해당 속성을 지정하면 커서 타임아웃을 방지할 수 있으나 다큐먼트 DB에서는 노 커서 타임아웃 속성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배치 사이즈를 적게 하거나 페이징 처리 등을 이용해 겟모 요청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타임아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설정된 배치 사이즈가 적절한지 커서 타임아웃은 이슈가 없는지를 테스트하면서 검증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몽고 연결 시에도 프라이머리 장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읽기는 리플리카에서 하는 리드 프리퍼런스 설정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 몽고DB에서는 프로퍼티로 리드 프리퍼런스만 적어주면 되는데, 다큐먼트 DB에서는 리드 프리퍼런스 설정 시 리플리카 셋 RS0 속성을 명시해줘야 리플리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을 빠뜨리면 드라이버가 단일 노드처럼 인식해서 리드 프리퍼런스 설정을 하더라도 계속 프라이머리로만 읽게 되니 해당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푸드 주문은 다큐먼트 DB로 옮기는 게 가능한가는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목표로 잡았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능인데요. 기존 몽고DB에서 사용했던 조회 쓰기의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기능 호환성인데요. 몽고DB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다큐먼트 DB에서도 동일하게 호환되는 걸 목표 삼았습니다. 이 둘은 앞서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걸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안정성과 정합성인데요. 푸드 주문이 배달의 민족 서비스에서도 아주 주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이관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해 데이터 정합성 검증도 같이 보장되는 것을 목표 삼았어요. 안정성과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이관 전략을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몽고 조회가 있는 경우에 트래픽 토글을 걸어 특정 트래픽만 다큐먼트 DB로 순차적으로 이관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다큐먼트 DB로 조회하는 경우 몽고DB와 데이터 검증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에만 다큐먼트 DB로 응답하게 해 데이터 정합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몽고DB와 다큐먼트로 조회한 데이터가 같지 않으면 몽고DB로 리턴하고 로그를 심어서 모니터링하는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코드인데요. 몽고 템플릿을 위임하는 다큐먼트 DB 버리파이 템플릿을 만들어 기존에 사용하던 몽고 템플릿의 API를 유지해 코드 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전략에서는 다큐먼트 DB에 트래픽이 가는 경우 몽고와 다큐먼트 DB의 조회를 2번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레이턴시가 늘어나지 않을까가 우려스러웠었는데요. 순차적으로 트래픽을 받으면서 확인해 보니 특정 슬로우 쿼리 외에는 다큐먼트 DB의 단권 조회 속도가 좋아 전체적인 레이턴시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표는 대부분 조회만 담당하는 인터널 서버의 레이턴시 값인데요. 조회 100% 전환 시점에 전후 레이턴시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관 시 순차적으로 트래픽을 흘리는 트래픽 토글과 데이터 검증 과정을 거치는 버리파이 리절트 단계가 안전하게 DB 이관하는 전략의 핵심이라 추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실제로 배포 이후에 트래픽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림과 같이 슬로우 쿼리가 다수 발생하고 이로 인해 CPU가 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때 트래픽 토글을 조절해서 몽고DB로 서빙하게 한 후 슬로우 쿼리의 원인을 집중해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앞서 가림님께서 발표해 주신 개발팀 검증 과정에서 리포트된 이슈들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슬로우 쿼리는 다큐먼트 DB의 인덱스 선택 오류로 옵티마이저 버전 2를 적용해서 해결하였고 인덱스 중복 생성으로 인한 쿼리 카운트가 다른 현상은 AWS 엔진 패치 이후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기간으로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트래픽 토글이 없었으면 운영에서 큰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해당 전략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에 필요한 인덱스를 추가 삭제할 때도 트래픽을 조절해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트래픽을 순차적으로 받으면서 조회 성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정합성인데요. 데이터 정합성은 실시간 데이터 검증과 그리고 일별 배치를 만들어 매일 몽고DB와 다큐먼트 DB의 정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시간 검증은 로그로, 배치는 알림을 통해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이렇게 트래픽을 순차적으로 받으면서 그림과 같이 개발팀에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서비스 영향이 없도록 트래픽을 조절한 후 DBA 분께 리포트를 하고 원인 파악과 분석을 진행한 후 다시 다큐먼트 DB로 전환해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몇 번의 이슈들과 해결을 거쳐 트래픽을 10%, 30%, 50% 그리고 100% 올리면서 읽기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쓰기 전환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쓰기는 그림과 같이 이미 듀얼라이트를 CDC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CDC 사용을 멈추기 위해 듀얼라이트 방식을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에 CDC를 끊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몽고DB를 바라보는 쓰기도 제거하여 이관을 완료할 수 있는데요. 몽고 쓰기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 혹시 모를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롤백 전략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롤백 플랜은 롤백 상황에서도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큐먼트 DB에서 몽고DB로 역동기화 배치를 구축하고 어드민 스위치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스를 바로 몽고DB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롤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비책을 준비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팀에서도 몽고 쓰기 부분을 제거하고 어플리케이션 커넥션까지 종료한 이후에 몽고DB 프로젝트를 제거하면서 다큐먼트DB로 이관하는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관 이후 성과와 느낀 점을 공유드리면 첫 번째로 다큐먼트 전환 이후 비용을 약 45% 절감했습니다. 같은 목표, 성능,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푸드 주문 데이터까지 이관이 완료되면서 다큐먼트 DB 전환율 100%가 되어 운영 체계를 일원하게 되었고요.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무중단 이관하면서 서비스 영향도가 전혀 없이 조용하게 흘러간 점이었습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파트 2에서는 마이그레이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큐먼트 DB와 몽고DB의 차이와 이관 가능한 사유를 공유드리고 마이그레이션 읽기 전략과 쓰기 전략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후 성과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개발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나 운영 효율화 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환 검토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